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빠르고 좀 간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보시다시피 2차와 함수의 합이죠. 2차는 앞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봤던 것처럼 2차식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있겠죠. 아마 x에 대한 2차식일 거고요.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학생들이 이 함수를 아주 어려워해요.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함수가 선생님도 함수를 항상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볼까 매번 고민을 하는데 매번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 함수가 쉽지 않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이해되고 나면 이 함수라는 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수학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함수랑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저기 함수한테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와봐. 날 이해시켜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수 너도 일로 오고 나도 이쯤 갈게. 우리 여기서 만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y로 이루어져 있었겠지. 그래서 뭔가 하나의 미지수가 있었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게 2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변수가 하나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x만 가지고 함수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적절한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수하면 일단 암기하고 시작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규칙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함수는 규칙성이에요. 이게 교과서들마다 이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의 목차, 차례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함수 단원에 함수라고만 써있지 않고 함수와 규칙성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함수가 어떤 규칙성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지. 여러분이 함수는 어떤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는 계속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가지 단어로 한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고 다양한 표현들을 빌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비유 또 한 가지 설명을 통해서 한쪽 측면을 또 이해해보고 또 뒷면을 이해해보고 아랫면, 윗면 등을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수에는 입력 값이 있으면 출력 값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함수는 어떠한 값이 들어가면요, 그게 어떠한 값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집어넣는 값이 있으면요, 나오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게임을 디자인합니다. 다양한 게임이 있겠지만 뭐 가령 축구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축구 게임에 어떤 선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게임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의 능력치라는 게 있겠죠. 능력치. 그리고 이 능력치들이 잘 종합이 돼서 실제 플레이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이 게임 개발자예요. 그러면 이 능력치들에 대한 무슨 값이 있겠어요? 입력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선수는 속도가 있고 뭐 가속도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수의 속도를 얼마다 뭐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게 실제 플레이에서 나타나겠죠. 우리가 게임을 해봤을 때 뭐 체감이 되거나 이 선수 정말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있다면 이 90 또는 여기 어떤 들어오는 숫자들이 입력 값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뭔가 빠르다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이 선수를 게임에서 뛰어봤는데 뭐 100m 가는데 몇 초였어 뭐 이렇게 시간으로 알을 수도 있겠죠. 이게 출력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속도에 90을 넣고 그 다음에 뭐 95를 넣고 100을 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한 값들을 넣었을 때 이 입력값에 따라 출력값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늘어나건 줄어나건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90을 넣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 95, 100 아무 변화도 없고 갑자기 105 정도 돼야 뭔가 속도가 달라진다. 물론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지만 이러면 여러분이 쉽게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이 속도를 변화시켰는데 이 일정한 거리를 뛰는 시간이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빨라지고 있구나. 뭔가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줄어드는 정도를 따라서. 그랬을 때 이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에 어떠한 규칙성을 표현해 주는 걸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자주 드는 예시를 들게요. 자, 봅시다. 함수는 공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장. 그래서 여러분 공장에도 어떤 재료가 들어가죠. 재료가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로 들어가면 이 공장에는 기계들이 있겠죠. 그 기계들이 어떻게 정해진 루트에 따라 이 재료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결과물이 상품으로 나오겠죠. 재료가 들어가면 상품이 나오죠. 그때 이 공장은 정해진 기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규칙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들기를 어떠한 숫자가 들어오고 어떠한 숫자가 들어와요. 수 또는 문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인지 거꾸로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자, 가령 여러분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1로 나갔어.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하나만 가지고는 규칙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1에다가 5를 더한 다음에 5를 뺐다 뭐 이래도 할 말이 없죠. 또는 1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 다 되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가 들어갔습니다. 2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 3으로 나왔어. 그러면 앞에서 생각했던 몇 가지 가설들 중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잘 모르겠어요. 3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5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애들이고 입력, 여기가 나오는 애들 출력입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보면 이제 약간 규칙성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사람에 따라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1이 들어갔는데 1이 나왔어. 2가 들어갔더니 3이 나왔어. 3이 들어갔더니 5가 나왔네요. 뭔가 홀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밝혀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봐. 그래서 4 이렇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7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규칙성을 여러분이 보는 거고 이 규칙성을 통해서 어떤 규칙이 여기 적용됐는지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홀수다 이렇게 말하지만 컴퓨터는 이거 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겐 정확한 규칙을 줘야겠지. 그래야 새로운 숫자를 여러분이 뭐 A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그거에 따라 규칙성이 있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규칙이 있었냐. 자, 두 배를 한 다음에요. 일단 그리고 나서 빼기 1만큼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2배를 해주고 빼기 1만큼 해주면 이 아래 숫자들이 나와요. 자, 1이 들어갔는데요. 2배를 해주고 빼기 1을 해줬더니 그대로 1이 나오고요. 이번에 2가 들어갔는데 2배 해주고 빼기 1을 하면 3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럼 4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7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임의의 숫자 a가 들어갔을 때 꼭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또 a가 들어가도 2배 하고 빼기를 해주면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사실이죠. 2a-1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듯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규칙성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애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x라고 칭하기로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문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는 이 x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값을 뭐라고 하냐? 그 나오는 애들을 y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거네요. x라는 입력값이 들어가면 y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우리는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펑션 어떤 기능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펑셔닝이 됐다. 이것은 공장을 지났다. 규칙성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요. 어디론가 들어가요. f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요.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x가 이렇게 fx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어떤 f라는 규칙성이 있는데 이때 x가 뿅 들어갔어. 그리고 이 f를 지나서 fx로 뿅 나왔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f에 a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뿅 나온 값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fx라는 건 딱 하나를 정해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f라는 이 함수의 표현을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규칙성을 만들어도 여러분이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함수라는 건 어떠한 값이 들어갔고 그 들어간 값이 어떤 규칙성을 갖게 되고 그 규칙성을 가진 결과물로 y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라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y는 출력값 어떤 x가 들어가서 함수를 거쳐서 나온 값들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y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fx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이제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x가 들어가서 f 안에서 어떠한 규칙성을 띄고 나오는 게 fx라 했죠. 그 녀석을 우리가 y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y값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면 항상 제곱시키는 규칙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나요? 1의 제곱이 나오겠죠. 2가 들어가면 2의 제곱이 나오겠죠. 3이 들어가면 3의 제곱이 나옵니다. 0이 들어가면요 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겠죠. 자, 무엇인가 들어가서 나가고 있죠. 그러면 x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x가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펑션 규칙성은 바로 제곱을 시킨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나오는 값들이 무엇인지 결과값이 무엇인지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애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x가 이 f라는 함수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럼 이 값은 뭐야? x가 제곱이 된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도 f인데 여기도 f면 이 f와 이 f는 같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죠.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항상 새로 어떤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게임이다. 새로운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롤을 할 수도 있고 뭐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마다 새롭죠. 매번.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물론 그 게임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지만 그 게임과 또 그 다음 게임은 서로 다른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FX라는 건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내가 이전의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 F와 지금 사용했을 때의 F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F라는 건 뭔가 하나의 함수를 딱 정해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함수가 있었어. 근데 이번 판은 이런 함수야. 지난번 판에는 모르겠지만 이번 판은 이런 함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판에는 또 어떤 함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땐 또 F를 갖다 써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한 판에 뭐 예를 들어 두 가지 캐릭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 함수가 한 번에 같이 있다. 즉 한 문제 또는 한 가지의 설명에 두 가지 함수가 같이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를 fx라고 하면 하나는 뭐 gx 또는 hx 이렇게 바꿔가면서 표현을 해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판에는 x가 들어가서 제곱이 된다 했으니까 이번에 f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좀 적절한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정리할 때 QX란 거 자주 사용하잖아. 그치? 근데 이 QX는 매번 바뀌죠. 또 우리가 뭐 피제수, FX는 뭐다 할 때도 매번 바뀌죠. 여기 있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X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게 다 함수의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X가 들어가면 제곱이 됐으니까 x가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값은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애들 우리가 y라고 했으니까 y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다 같은 말이에요. y는 fx다. fx는 x제곱이다.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 x가 들어갔네. x가 들어가서 그 나온 값이 y구나. 그 나온 값을 우리가 fx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fx의 값은 제곱을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결과값 y는 x가 들어가서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되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 이제 뭐 정의역, 치역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근데 중학교 내용 수준에서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함수로 인식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방정식이 아닌 이유는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우리가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x의 값에 따라 물 좀 마실게요.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녹화를 하고 있어서 목이 많이 잠겨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2예요. 근데 방정식이니까 는 0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땐 거짓이야. x의 값에 4가 들어가면 0이 돼서 등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땐 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함수는 이렇게 참 거짓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함수는 y는 이렇게 있죠. 그럼 x에 2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 y 값은 뭐예요? x가 2일 때 y 값은 2죠. 그러면 이번엔 4가 들어가. 그러면 이때 y 값은 얼마예요? 4죠. 0이죠. 0.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때 뭐 6이 들어가요. 이렇게 6이 들어가면 이때 y 값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때만 참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방정식은 이때만 참이네 라고 하는 건데 함수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기가 90인 선수와 달리기가 100인 선수가 누가 참이라고 할 수 없죠. 누가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죠. 빠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골키퍼가 뭐 속도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속도가 느리지만 더 좋은 선수가 있겠죠. 골키퍼는. 그러니까 참 거짓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값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온다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y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값이 매번 다를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함수를 봤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봤을 때 일단 이 친구 함수구나라는 걸 알아야겠지. 방정식과 항등식 같은 등식이 아니라 얘는 함수입니다. 함수니까 들어가는 값이 있고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그래서 x에 뭔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달리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응용을 해보자면 굳이 x, y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k는 3t 제곱 이렇게 쓰고 말을 k는 t에 대한 함수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걸 똑같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t가 들어가는 값이고 그 들어가서 제곱이 되고 3이 곱해지면 k라는 값으로 나왔구나. 그럼 이건 함수겠네요. 그러니까 t가 들어갔다가 어떠한 펑셔닝이 돼서 k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게 입력값, 출력값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함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선생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또 헷갈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곧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함수이고 이 함수가 2가 들어갈 때 4가 들어갈 때 6이 들어갈 때 거기에 따른 각각의 결과를 갖게 되죠. 이렇게 결과를 갖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y라고 표현해 놓으면 구별이 안 가잖아. 선생님은 색깔로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연필로 쓸 때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이 친구는 x에 2를 넣어서 나온 결과죠. 표시를 해주는 거야. 얘는 2를 넣었을 때의 결과야. 얘는 4를 넣었을 때의 결과야. 얘는 6을 넣었을 때의 결과야.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fx라고 했다면요. f에 a를 넣으면 그 a 값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3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4,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하냐면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함수 값은 뭐에 대한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x에 뭘 넣었는데 그때 나온 함수 값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멈춰놓고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때는 뭐라 해야 되죠? 3에 대한 x는 3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불러야겠죠. 얘는 2에 대한 함수값, 4에 대한 함수값, 6에 대한 함수값. 그래서 우리 이제 함수값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입력을 했어요. 그 입력한 녀석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텐데 이 결과값을 우리는 함수값들이라고 불러야겠죠. 하나는 함수값이고 이게 여러 번 다양한 게 들어가면 함수값들이 나오겠지. 근데 얘네들을 각각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f라는 함수야. 그럼 나오는 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fx가 있을 때 이 fx에 뭔가 들어가고 나왔다. 이 개념은 이제 여러분 잡혔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이 f라는 함수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1, 2, 3, 4, 뭐 2분의 1 루트 얼마 뭐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에 따라 f1, f2 이렇게 나오겠죠. f3 이렇게 위에 잠시 올라와서 보면 이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f1 이게 f2 이게 f3 5가 f3 7이 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f는 뭐예요? 여기는 f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죠. 이걸 뭔가 이쁘게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아까 이게 2x-1이었어요. 이 fx가. 그렇다면 이거는 1, 3, 5겠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2가 들어갔을 때 3이고 3이 들어갔을 때 5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n이 들어가면 n이 들어가면 f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같은 말인데 n이 들어가면 fn이니까 2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이 2n-1은 이 fx가 이 상황일 때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어주면 되겠네요. 2n-1. 자, 이 표현은 어떤 fx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굳이 여기에 1, 2, 3, 4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익숙한 자연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에 뭐 2분의 1 마이너스 뭐 루트 4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도 상관없다. 자, 이렇게 뭔가 나열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요. 이걸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뭔가 순서가 있고 그리고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순서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함수에 여러분이 입력을 하여서 그 입력한 값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쌍은 당연히 규칙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럼 이 순서쌍을 구해서 뭐 할 거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것은 좌표이죠. 평면 좌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구글 맵을 통해 좌표, 위도, 경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걸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좌표 평면이란 건 수직선은 변수가 하나였다면 좌표 평면은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표현, y에 대한 표현이 있겠죠. 수직선에서는 x에 대해서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x가 1이야, 2야, 3이야, 뭐 x가 2분의 7이야 이랬을 때 그 점들을 이제 어떠한 0이 기준이라면 이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로 이렇게 점들을 표현했죠. 뭐 1, 3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 3인 것도 있지만 얘가 y가 5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x는 3인데 5가 아닌 이런 애랑 구별을 해야 되잖아. 근데 x는 3,5나 3,4나 다 x는 3 이렇게 수직선에서는 여기서밖에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얘가 3, 몇인지 몰라. 3인 것만 여기 표현돼요. 그래서 이게 5랑 4의 차이도 표현해 줘야 돼. 그럼 y 값까지 표현할 수 있는 평면 좌표, 좌표 평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이면서 그럼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3인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은 다 3인 겁니다. 자, 다시. 자,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다 x가 3인 거예요. x가 3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y가 5인 y는 있죠.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여기는 5다, 여기는 3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점들은 다 지금 y값이 5인 애들이에요. y값이 5인 애들.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3,5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좌표 평면인데 순서쌍은 좌표 평면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점으로 순서쌍을 점으로 찍으면 우리가 이걸 좌표라고 합니다. 자, 또 좌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순서쌍 좌표, 평면 좌표에 좌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좌표로 찍을 수 있겠죠. 여기 뭐 4,7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1은 여기 1,1, 1, 2, 3, 4, 5라고 하고요. 1,1, 2,3, 2,3. 선생님 좀 빠를 수 있는데 2,3이란 건 x는 2니까 여기, y는 3이니까 여기 해놓고 이게 만나는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4,7, 7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찍어 보면 n은 2n-1이니까 뭐 n이 여기 2분의 여기 가운데 2분의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5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이건 이제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죠. 순서쌍을. 음수의 구간에서도 찍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요. f-1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0이 들어가면요. f0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3, 여기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러분 f 만약에 a가 b다 이러면 얘를 순서쌍으로 표현해 볼까요? 멈춰놓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되나요? a는 b다 이렇게 되겠죠. a는 fa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점을 다 찍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규칙성을 띠고 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는 좌표 평면에 순서쌍들로 좌표를 찍어봤을 때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2x-1은 달리 말해 y는 2x-1은 x에 대한 1차 함수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인데 이 녀석을 찍어보면 직선이 돼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좀 어렵지 않나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서야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2차 식이고 함수네요. 함수니까 입력값이 있고 규칙성이 있고 출력값이 있겠죠. 근데 그게 또 2차야. 그러니까는 건 뭐야? 제곱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지. 정확히 말하면 y는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표현이 돼야 2차 함수겠죠. 그래야 x가 들어가서 어떠한 2차가 돼서 y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y는 x제곱, 이건 이제 fx는 x제곱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x가 들어가면 여기서 제곱이 된 다음에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y로 나가요. 그래서 이 y는 x제곱이겠지. 그래서 이걸 f라고 한다면 우리는 fx는 x제곱이다.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순서쌍을 찍어볼 수 있겠죠. 순서쌍은 1이 들어가면 1이고요. 2가 들어가면요 4고요. 3이 들어가면요 9죠. 선생님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꼭 1, 2, 3, 4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2분의 1이 들어가면 4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4가 들어가면 16이겠죠. 그러다가 n이 들어가면 a라고 해볼까요? a가 들어가면 a제곱이 될 겁니다. 0이 들어가면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이고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4고요. 이렇게 쭉 순서쌍을 나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서쌍은 몇 개일까요? 순서쌍 몇 개야? 10개? 100개? 무한히 많겠죠? 무수히 많죠. 1과 2 사이에 있는 순서쌍만 여러분이 나열해도 무한히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살까지 적을 수 있어요. 그쵸? 2분의 1, 3분의 1 계속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순서쌍을 구할 수 있으면 좌표를 찍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었는데 여러분은 2차 함수가 왜 2차 함수가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왜 그려지는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미적분을 배우기 전이니까 미분을 배워야 설명이 가능한데 그 전에 우린 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선생님 좀 빠르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점들을 다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멈춰놓고 선생님이 밑줄 치는 7개 정도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7개 정도만 점을 여러분 공책에다가 찍어보세요. 네, 선생님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1,1이고요. 2,4 2,4 2,4 이쯤 찍고 3,9 아유 3,9는 엄청 위에 있네요. 4,16은 생략하겠습니다. 0,0은 여기고요. 마이너스 1,1은 여기고 마이너스 2,4는 뭔가 대칭성이 보인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찍으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만 찍어서는 얘가 확실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이 친구는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 안 들어오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직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사이에 있는 점들을 좀 더 찾아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점들을 좀 많이 찍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된 애를 한번 쫙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곡선이 나타나죠. x, y. 이걸 우리는 이제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물선은 우리가 뭐 포물선 운동한다 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높이서 멀리 여기서 공을 던지면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물줄기 떨어지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는 배웠었어요. 수능에서도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포물선, 쌍곡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배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건 이렇게 순서쌍을 구하고, 여러분 이런 용어 중요합니다. 좌표 평면에 좌표 점을 찍어봤더니 어떤 개형이 나온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온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가 y가 x제곱일 때 여기 2x제곱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x제곱일 수도 있고, 각각 이렇게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점이 찍히고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는지, 함수가 어떠한 그래프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다 점을 찍어서 그릴 수는 없고,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우리가 2차 함수라는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겠다. 상황을 잘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3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차 함수의 뜻은 중요하죠. y가 x에 대한 2차식이다. 2차식이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나타냈던 일반항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쉬운 것만 이렇게 했죠. 근데 실제로는 x제곱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생긴 것도 2차식이니까 2차 함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각각에 나타나는 순서쌍을 점으로 찍어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 중요하고 그 정의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은 2차 함수 단어는 아니니까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이건 우리가 결과를 암기하는 거라 했죠. 결과를 암기하는 거고요.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할 건데, 일단은 중요한 것들만 빨리 보자면요. 자, 지금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걸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다. 자,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함수 값이 x가 제곱일 때 하고 절대값은 갖고 부호만 만들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1이 들어갔다가 2가 들어갔다가 위에서는 2의 제곱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2의 제곱 해놓고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값들이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렇다는 건 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의 부호만 만드니까 어떠한 함수값 xa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fa가 나오죠. fa 값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이거 아까 a, fa를 점으로 표시한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함수값이 fa의 마이너스다. 자, 이때는 얘를 fx라고 본 겁니다. 얘를 fx라고 보고 이 친구는 fx라고 본 거 아니에요. 얘를 gx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값은 ga인데 이 ga가 뭐랑 같다고? 마이너스 fa랑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x축으로 대칭시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제 고등학교 수학할 때 다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 빠르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y는 ax제곱 블라블라 갈 때 이 a에 따라서 어디로 볼록하냐가 정해진다는 거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가 정해지는데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다 암기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아래로 볼록한 경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감소한다 이런 말도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왜 감소지? 이게 내려가면 감소인가? 자, 무조건 내려가면 감소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왜 그게 감소인지를 보자면요. x 값이 어떻게 될 때, x 값이 증가할 때 감소한다. 뭐가? y가 감소한다. 이 말을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과 이 점을 봅시다. 이 점의 x 값과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x 값은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y 값은요? a가 더 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x 값은 분명히 어떻게 됐냐면 자, x가 여기고 여기잖아요. x 값은 분명히 증가했죠. 그래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을 보는 겁니다. y 값은 어떻게 됐어요? y 값은 감소했죠.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b에서 a로 이걸 말을 거꾸로 해서 x 값이 감소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y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자, 잘 이해하셨죠? 자, 반면에 여기는 증가하죠? 이게 그냥 위로 올라가서 증가가 아니라 여러분 x가 증가할 때 또 두 점을 잡고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 값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지? y 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증가함수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아시고. 자, 이렇게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점을 찍어보면 알 수 있는데 대칭이 돼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칭축이란 개념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칭축에서 분명히 뭔가 특이점이 있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특이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 자, 이때 이 a에 대해서 이 a가 우리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증가 감소에 대한 걸 결정해 준다고 했지만 또 이 a의 사이즈 절대값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앞에 2일 때랑 1일 때랑 2분의 1일 때를 비교해 보면 2일 때가 훨씬 가파르고요. 1일 때가 이렇게 하다면 2분의 1일 때는 아주 완만합니다. 네. 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겠죠. 제곱하고 그냥 찍은 점보다 당연히 2를 곱한 점이 당연히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값이 2배여야겠죠? 이만큼, 이거 좀 그래프가 잘못됐네요. 과장되게 그려졌는데 이게 2배만큼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맞겠죠. 2가 곱해졌으니까 함수값들이 다 2배씩 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2배씩 크니까 이렇게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반면에 2분의 1은 반씩이니까 당연히 좀 그래프가 이렇게 들러붙겠죠.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다 배울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들 평행 이동. 그래서 2차 함수의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2차 방정식과 연결을 해서 배워야 하고요. 그 개념은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란 건 사실 고등학교 때 제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이걸 변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해야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엄밀한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관을 사용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점을 3개 찍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 점들을 다 똑같이 1만큼 위씩 올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로 올린다는 건 이 점들의 y값을 1만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이 a, b였다면 이렇게 새로 올라가서 찍힌 이 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a는 안 바뀌었죠? b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점은. 자, 그럼 나머지 점들은 이제 여기 뭐 c, d다 하면 새로 찍힌 점은 c는 그대로고 d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듯 모든 점들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점들을 이동시켰던 것처럼 어떤 함수도 똑같은
똑같은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똑같은 거리만큼 일정하게 이동을 시키는 걸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는 것들은 여기서는 지금 y로 평행 이동이 됐죠. y 쪽으로. 그래서 y의 정확히는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됐습니다. 음의 방향으로도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y는 a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점들을 공평하게 똑같은 거리만큼 위로 이렇게 다 올렸다는 거지. 이렇게 모든 점들을. 그래서 모든 점들을 공평하게 다 옮긴 거예요. 이 모든 점들을. 그러면 그대로 이동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데, 줄지어서 앉아 있는데, 자, 뭐 선생님들이 강당에서 자, 좌로 일보 이동하면 여러분이 다 동시에 똑같이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로 이렇게 일보씩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줄이 이렇게 하나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해줬고, 이 평행 이동을 해준 걸 보니까 뭐가 늘어났어요? y 값이 늘어났죠. y 값이 늘어났죠. 일정하게 얼마만큼? q만큼 늘어났대요. 왜냐면 여기 0이었는데 q가 됐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함수 값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t였어요. t라는 함수 값이라 했으니까 y겠지. y가 t였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t 플러스 q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이렇게 모든 값들이 올라갔다면 이 fx라는 녀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에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y 값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평행 이동입니다. 자, 즉 우리가 앞에서 y는 ax라는 걸 배웠는데 플러스 q를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함수 값을 다 q만큼 늘려줘라, 이 말이겠죠. 물론 지금 여기선 q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고, q가 음수면 모든 값을 q만큼 이제 변화시키면 함수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지점은 0,0에서 0,q가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겠죠. 축이 이동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y는 이제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x 그래프는 여러분 잘 그리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2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만큼 올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위에서는 ax 제곱 플러스 q, 이게 플러스인데 왜 여긴 마이너스가 되냐, 이걸 설명하려면 변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안하지만 암기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x는 뭔가 그냥 괄호 안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붙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마이너스 붙었다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여기가 지금 가령 a라고 할 때 이게 이만큼 이동했죠. 이게 얼마만큼? p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a 플러스 p인 거예요. 여기가 0에서 이렇게 p만큼 이동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p만큼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p만큼 이동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이 다 이동하는 거야. 모든 점들이 다 이동하면 이렇게 아까 좌로 뭐 일보가 하는 것처럼 우로 p보가 이렇게 되겠죠. 헷갈리지 말 것은 여러분, 자, x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p 제곱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y 쪽으로 p만큼 내려간 거지.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안에 괄호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y는 2x 제곱 플러스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y 쪽으로 이만큼 변한 거랑 x 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걸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멈춰놓고 해보세요.
자,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는 y는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플러스 2. 여기는 y는 좀 어렵나?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모든 x에다가 다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다 종합되면 이렇게 되겠죠. x축으로는 p만큼, y축으로는 q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당연히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로 넘어와서요. 이제 여기부터가 고등학교 내용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차피 두 번 설명하는 게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다. 2차 함수감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고 보니 이게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꼴과 비슷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자, 여기가 이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호가 반대라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4a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평행이동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함수를 적어놨다면 여러분은 이 함수의 일반항을 보고 이렇게 꼭지점이 형성될 것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렵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냐면 그냥 이 일반항이라는 건 모든 함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기에는 자, 다양한 함수들이 다 2차 함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모 사피언스, 그러니까 인간이죠. 호모 사피언스의 일반항이 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럼 그 호모 사피언스라는 일반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 모든 인간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복잡해야겠지. 그렇죠?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뿐만 아니라 뭐 슬라브인, 모든 몽골이언 모든 인종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복잡하겠죠. 근데 이 참수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미정계수 3개만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수많은 컨비네이션이 생기긴 하겠지. 무한한 컨비네이션이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뭐 이렇게 생기네. 너무나 다양할 거란 말이야. 이 다양한 애들의 이 꼭지점을 또 일반화해서 표현한 게 이거니까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 있어야겠죠. 자, 일단 A,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가 볼록인지 들어 있는 거고, 그리고 B,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는 거고. 함수값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함수값은 한번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복잡하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그나마 간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복잡한 애들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만 생뚱맞게 공부하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이거 쓰는 걸 선생님이 아주 쉽게 할 때까지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쉬워진 상태면 이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응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새로 외울 게 없죠. 이거 여러분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딱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ABC의 부호에 대한 거 선생님이 정리해놨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 정리한 걸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굳이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읽어만 보시고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을 가지고 2차 함수 하면 1, 2, 3 세 가지 촥 써야 돼요. 그래서 볼록성과 증감성 그리고 대칭축과 꼭지점 그리고 y절편과 플러스 x절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내신이면 강조하겠는데 지금은 2차 함수가 왜 이렇게 생겼고 왜 포물선의 모양을 띠며 이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되는 건 왜 그런 이유여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2차 방정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2차 방정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또 한 번에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이 강의를 여러 번 돌려보면서요,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할 말을 대신해보고 선생님이 질문에 또 여러분이 대답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설명할 때 많은 함수들을 가지고 이게 성립한다는 거,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단순히 이렇게 간단한 함수들 뿐만 아니라 뭐 y는 x분의 1 뭐 이런 함수도 있고, y는 루트 x, 다양한 함수들이 있겠죠. y는 뭐 하다못해 y는 2분의 1 뭐 x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다변수 함수 이런 것도 살짝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나쁘지 않게 설명했다고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다, 선생님이 경험상 이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좌표 평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또 따로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직접 찍어보면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해요.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이런 거 잘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앞에서 했던 거랑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다 채워볼 수 있겠죠. 뭐 0,0을 지나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뭐 이런 거 적어보면 되고, 어디에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쫙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거 여러분 잘 그려보시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점 표현하고 이런 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